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정치 불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이번 주 금요일 4일 날 11시 오전 11시에 지정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완화되면서 또한 어제 납법화됐다는 저가 매수에 기관이 3,807억 개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3,912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2,521.39포인트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691.45포인트 2.76% 반등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767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1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로 세 30분 기준 1,371.90원 0.06%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4월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원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관세가 나타났는데 3월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 등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테크웨잉, 어버버 반도체,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수출이 582억 8천만 달러로 2022년 3월 637억 9천만 달러에 이어 3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보다 10% 감소했지만 2월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이어서 3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26.5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IT 품목들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모두 동시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DDR5 등 이 고부가 메모리 호재서에 따라 11.5% 증가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날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낸드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을 지속했고 디램 가격은 부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트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도 책임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그램 사무소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서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 주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형지글로벌, 형지INC,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 에이텍, 오리엔트바이오, 디젠스 등 이재명 관련주, 또한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관련주, 대상홀딩스, 오파스넷은 한동훈 관련주, 진영화학은 오세훈 관련주,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 안랩은 안철수 관련주, SG글로벌은 김동연 관련주,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우원식 관련주, 넥스타이는 이준석 관련주, 애닌능률, 덕성 등 이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책주로 부각되고 있는 대성창투, 온티트랩, 오픈홀 등 일자리 취업 관련주로 꿈비,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는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정책주로 KD, 유화공영, 일성건설 등 건설 중소형 및 탄핵 수혜주 건설 중소형주 관련주들 상승했고 탄핵 수혜주로 꼽히는 IMBC, YTN, SBS 등 미디어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유라테크, 프람포스트, 대주산업 등 세종시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된 이후에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마지막 변론기일 기준으로 38일 만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연일 평일 열어 치열한 법리 판단을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고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드론 택시를 세계 최초로 상업화 운항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드론과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베셀, 하나에어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기산텔레콤, TTNC, 에이럭스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택시가 세계 최초로 상업 운항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항구시보는 중국 민용 항공총국이 관동성 이항홀딩스와 안호이성 허페이 허이 항공 두 곳의 자율여객 드론에 대한 운항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증서는 민간 무용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인증서로 중국 중앙TV에 따르면은 인증서를 받은 기업이 승인된 공역에서 상업적 운행을 수행하고 유료 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항 관계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예약처럼 저고도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업 운영 지역을 계속 넓혀 광주 여러 지역에 저고도 운송 허브를 구축하고 관광 상업용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허위 항공 관계자가 지역 내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업 여객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 관련 발언 소식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 철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일신석재, JST나 좋은 사람들, 인디F, 현대엘리베이, 부산산업, 현대 엘리베이터는 남북경협 테마, 부산산업, 대하이텍, 오피시스는 철도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2017년 집권 1기 초기에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을 언급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만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다시피 그는 큰 핵 국가이고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선박 건조 취소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의 기대감에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H현대미포,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태웅, 동성화이텍, 인하전공, H현대마린솔루션, SK오션플랜트 등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미국 에너지 메이저 기업 엑슨모빌이 중국 조선소의 건조 예정이었던 에카 천연가스 벙커 인선 LNGBV 신조 계약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엑스모빌은 지난달 2만 큐빅미터의 급 LNGBV 두 척을 건조할 슬롯을 중국 조선소를 통해 확보했으며 조만간 공식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슬롯을 확보하는 이 옵션을 끝내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일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엑슨모빌이 중국 조선소 슬롯 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이 실제 선박 발주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USTR 중국 제재안의 첫 수혜로 확인됐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인도량이 중국이 51%로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가 28.3%, 일본이 15.4% 순이었습니다. 중국선 및 선박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중국산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도 붙는 상황인데 이에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엑슨모빌이 수주를 취소한 대형 LNGV는 이 중국과 우리나라 조선소에만 만들 수 있어서 한국으로 물량이 올 수도 있다. 현재 한국 조선소는 수년치 일감이 쌓여있어 슬롯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이 미국 시장에서 1위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글로본, 삐아, 제이준코스모틱, 실리콘트, 애경산업, 잉그로우드랩 등이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분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작년 대미 화장품 수출액 17억 1,100만 달러, 약 2조 5,073억 원을 기록했고 서구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프랑스는 12억 6,300만 달러, 약 1조 8,617억 원을 우리가 넘어선 수치입니다.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에스티로더 일본 제조업체 시세이도가 올해 1분기 순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한국 화장품의 약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뷰티 선전은 한류 확산 때문인데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이 제품 협찬을 활용해 스틱밤부터 LED 페이스 마스크까지 다양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식약품안전처는 작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6% 증가해서 약 102억 달러, 약 15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일 중국의 차관 경기를 나타낸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가 이달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두 달째 확장 국면을 지속된 가운데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언급하면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이 러시아의 관세 압박과 위험 선호 회복 속에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오일, GS, 흥근석유, 조선에너비스, 한국가스공사 등 정유 LPG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지난번 간밤 국제유가는 미국이 러시아의 관세 압박과 위험 선호 회복 등에 급등했는데 WTI는 2.12달러, 3.06% 상승한 71.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주말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 결렬이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것은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에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밤 다우지수 S&P도 상승하는 등 뉴욕 증시에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것도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장동원미래세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후 이내 이 번호는 수집 및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